정치 만만해야 합니다. 하지만 국민과 민심은 만만하지 않습니다. 여야 만만. 오늘도 저희의 두 패널 함께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주 전 부대변인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김민주는 민주당 김민주입니다. 오늘 오산 얘기 없네요. 네, 오산 사람 김민주입니다. 네, 그리고 그 앞에는 국민의힘 우리 신주호 전 상금 부대변인도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신주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 저희가 이 시간 할 때 물론 지금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 신주 패널은 재판 오래 걸릴 거다라고 지난주에 얘기하셨어요. 판결이 나올 때까지. 여전히 그 얘기 계속 그 의견 고수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제가 그 오래 걸린다라는 말씀은 이제 2월 중으로 나오긴 힘들 것 같다. 그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예. 지금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2월 중에 나오기는 힘들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내일 이제 10차 변론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10차 변론 이후에 그 정리하는 식의 변론 기일을 아마 재판부가 한두 번 정도는 더 잡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네. 원래 어제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사실상 종료하는 거였는데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그 재판부가 또 새로운 변론 기일을 지정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제 내일 뭐 홍장원 전 차장 그리고 조지호 경찰청장, 예.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제 증언을 하게 되는데요. 그 증언을 듣고 나서 대통령 측에서 뭐 또 다른 증인을 요구한다던가 아니면 이제 새로운 변론 기일을 지정해서 다시 한번 양측의 입장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질 것으로 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헌법재판소를 향해서 그 안팎에서 굉장한 비판이 일어나고 있는 게 공정성 문제 그리고 그 공정성으로부터 시작되는 속도전 문제거든요. 그러한 그 국민 여론을 그 재판부가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 예. 신경을 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변론 기일을 추가로 지정했다고 보기 때문에 아마 한두 번 정도 더 이루어지고 나면은 최소 그러면 뭐 빨라야 이제 내주 중에 2월 달 안에 변론이 마치게 되면 3월 한 중순경에는 판결이 나오지 않을까. 빨라야지. 네네. 전 그렇게 예상합니다. 다만 이제 추가적으로 증인을 부른다거나 하면은 더 오래 걸릴 수 있겠죠. 예. 가벼운 질문이었는데 오늘 할 얘기 다 해주셨어요. 일단 우리 김민주 부대변인님은 지난주에도 아마 금방 나올 거다. 근데 그 금방과 올해가 지금 얘기하니까 시점이 좀 비슷해 보이긴 합니다. 네, 그 원래는 8차에서 종료하려다가 저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추가 증인 신청 그리고 강력하게 반발해서 그래 한번 들어줄게. 그래서 내일 이제 10차 변론에 그때 증인 신청을 기각했던 한덕수 전 총리하고 지금도 총리네요. 그럼요. 현 총리죠. 한 총리하고 그동안 증인 신청을 불응했던 조지호 경찰청장을 대표적으로 부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일 10차하고 원래는 어제 사실은 그 정리하는 주장을 그동안의 변론 주장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했는데 맞습니다. 그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나오는 PT를 보니까 충분히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헌재에서 10차 때 추가적으로 정리 발표를 할 시간을 주겠다. 최후 변론할 시간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한 10차까지 하고 뭐 원했던 바 2번을 더 잡아준 거니까 하고 평일을 한 6번에서 8번 정도 할 것 같거든요. 하면은 한 3월 11일에서 한 20일 사이에 나올 거고 아마 10차 변론 기일에 헌재가 다음 선고일을 아마 국민들한테 공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하신 10차 변론이 당장 이제 내일입니다. 내일 이제 3명의 증인 대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어제 얘기부터 조금 해보면 9차 변론에서 우리 김민주 부대가 얘기한 것처럼 뭐 증인이 있었던 건 아니고 이제 각자 정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일단 어제 가장 좀 이슈가 됐던 게 기존의 조서를 증거 채택하는 여부에 대해서 물론 예전에 우리가 뭐 4차 변론 때 정해진 거긴 하지만 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반대 신문이 어렵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인정할 수 없다 얘기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헌재는 안 된다라고 기각했지만 어떻게 보시는지 일단 우리 신주호 부대변인한테 좀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피의자 조서를 증거로 채택하는 문제는 굉장히 법률적인 논란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지금 얘기하기로는 뭐 규칙에 나와 있다 이런 얘기인데 헌법재판소 그 상위법에 따르면 새로이 이렇게 뭐 추가된 증거나 이런 게 있으면 그것을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위법령을 지금 위반하면서 규칙을 따르겠다. 이렇게 돼버리면은
가령 나중에 이제 판결을 내림에 있어서도 위법성 논란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일련의 사태들에 있어서 저는 누가 가장 책임이 크냐, 누가 이런 불공정성 논란을 촉발했느냐, 헌법재판소 본인들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이 탄핵 심판은 단심제고 한 번 판결이 내려지면은 되돌릴 수 없는 불가역적인 판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한 판결에 있어서 상위법들을 모두 다 사실상 무시한 채 헌법재판소가 독단적으로 결정을 내린다고 한다면 그 누가 이 판결에 대해서 납득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공정성 그리고 정당성 그거는 헌법재판소가 스스로 권위를 세워야 될 문제예요. 그런데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일련의 행태들이 헌법재판소가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리든 기각 결정을 내리든 스스로의 정당성을 굉장히 깎아내리고 있다. 스스로가 자가당착에 빠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측에서는 계속해서 이것에 불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탄핵 심판이라고 하는 게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게 되어 있으면 예. 그거대로 가야 됩니다. 근데 그거대로 가지 않고 뭐 지금 얘기하는 게 탄핵 심판은 뭐 과거에 있었던 사례들, 과거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전례를 준용한다, 뭐 그 준칙에 따른다 이렇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와 지금 탄핵 때는 형사소송법이 바뀌었어요. 피의자가 검찰에서 한 증언, 그러니까 조서죠. 그 조서가 이 탄핵 심판이 있어서 탄핵 심판이 아니라 형사소송법에 있어서 이것을 재판 과정에서 증거로 채택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밝히면 증거로 채택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예. 그것이 2020년에 개정이 됐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랑 똑같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헌법재판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전에 전례를 따르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은 저는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보고 지금이라도 이 단심제 이 되돌릴 수 없는 판결에 있어서 국민적인 그 정당성과 그 법적인 권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면 헌법재판소가 지금이라도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야 될 때가 됐다고 전 봅니다. 네네. 이게 그거잖아요. 윤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다 안 했다에 대한 그 지시를 했다라는 그 조서 내용인데 어제 국회 측에서 이걸 이제 증언으로 어쨌든 얘기를 하고 지금 그 재판 과정에서 이제 나왔습니다. 일단 정리를 제가 좀 네. 뭐 신조 부대변인도 좋은 말씀 해주셨기 때문에 예. 예, 제가 곁들여서 얘기를 드리자면 헌재라는 거는요 우리나라에서 그 법을 해석하고 합헌인지 그럴 판단할 권리가 있는 곳입니다. 예. 일단은 헌재에 대한 권위를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나라가 흔들리는 큰 그 상황까지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헌재 재판부의 상황을 우리는 좀 믿고 따라야 되고요. 헌재 구성도 역시 대통령이 3명, 국회가 3명, 그다음에 뭐 대법원이 3명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재판부를 좀 믿어야 된다. 과도한 헌재 때리기는 우리 스스로를 좀 혼란의 상황으로 가는 부적절한 주장이라고 보고요. 일단 계속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검찰 조서를 증거로 채택하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데 아까 저 얘기하셨겠지만 네. 박근혜 때 이미 송부 요구를 했어요. 그리고 항상 법이라는 거는 제가 뭐 변호사는 아니지만 법 근처에서 10몇 년을 근무한 만주 변호사 수준은 돼서 말씀을 드리자면 항상 법을 만들 때는 법의 취지를 먼저 살펴봐야 되거든요. 헌법재판소법 제32조 자료 제출 요구 이거를 계속 문제 삼는 거거든요. 예. 거기에 이제 그 기록의 송부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재판 소추 또는 범죄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 기록에 대해서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 요구할 수 없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법의 취지는요. 원본입니다. 원본을 갖다가 그 가져오면 그동안 형사 수사나 재판을 멈추게 되잖아요. 그래서 원본은 가져오면 안 된다. 그래서 그때 박근혜 때도 사본을 갖고 왔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전례가 사본이란 뜻이에요. 사본을 갖고 와서 재판을 방해하면 안 된다. 수사를 방해하면 안 된다는 뜻이고 그래도 또 문제가 될까 봐 하도 뭐라고 할까 봐 박근혜를 파면한 이후에 헌재가 규칙까지 만들어서 명확하게 해줬어요. 예. 그게 이제 헌법재판소법 심판규칙 제39조입니다. 문서 송부의 촉탁.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기록의 성모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 기관이 원본을 제출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인증 등본을 요구한다. 인증 등본이라는 건 사본이에요. 네. 그래서 이미 명확하게 사본을 가지고 그 재판에 대한 사실 조회를 할 수 있다라는 거는 법에 나와 있습니다. 헌재법에. 네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과도하게 자기한테 유리한 거를 막 이렇게 끌어다 쓰는 거는 좀 부적절하다 보고요. 이미 그 윤석열 변호인단은 13번이나 이런 이의 신청을 했는데 예. 다 졌어요. 네, 졌습니다. 그래서 좀 이번에도 좀 무리한 억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여러 과정에서 각자 유리한 걸 갖다 쓴다는 것도 사실 항상, 어떻게 보면 항상 어떤 판결이 나오면 여야가 항상 그러잖아요. 네, 근데 이제 반대쪽도 마찬가지 입장이긴 하니까요. 법에 뭐 재판부가 문제 있다 내지는 뭐 판사가 정치 성향이 이상하다. 여야가 항상 자기네 유리불리에 따라서 예. 얘기하는데 저는 굉장히 그런 거는 좀 하기 싫어요. 예. 따라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형사재판과 같은 취지로 형사재판과 그 헌법재판이 진행 중이면 멈추게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멈추게 된다가 아니고요. 예. 멈출 수 있다입니다. 예. 멈출 수 있다이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그 형사재판이 진행 중임과 동시에 헌법재판도 탄핵심판도 진행 중인 거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새로이 그 추가된 조서 이런 것들을 헌법재판소가 요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헌법재판소법의 상위 법령에는 송부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규칙을 만들어서 가능하게끔 했다. 이건 뭐냐면 일종의 꼼수인 거죠. 어떻게 규칙의 상위 법령을 뛰어넘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법령을 따라달라 그겁니다. 지금 상황에서. 예. 그러니까 어제도 많이 나온 게 법령과 규칙의 충돌 이 얘기가 많이 아니, 나왔었는데 그거는 충돌할 수가 없는 게요. 예. 법령이 명백하게 위입니다. 상위법이다라는 아니, 말씀이시고 또 얘기하는데요. 법이라는 거는 법의 취지가 있다니까요. 그 32조에 보면 심판에 필요한 사실을 조회하거나 기록의 성분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즉 사실 조회는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다만 원본이냐 사본이냐의 차이고 알겠습니다. 이런 네. 차이가 있다는 거 법의 네. 취지는 분명히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다는 거를 예, 다시 한번 예. 말씀드릴게요. 어제도 논란이었고 여기서도 논란입니다. 일단 그럼 요 다음 문제 하나 또 네, 넘어가면 그 항상 그 변호사들도 그렇고 뭐 지금 그 양쪽이 갈라져서 본인들한테 유리한 걸로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재판부가 예. 그리고 헌재는 우리나라 모든 국민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고 그 권한을 인정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최후의 보루입니다. 예. 믿고 따라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그걸 또 바라보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또 여론이 조성이 되긴 하거든요. 이거 관련해서 어제도 조금 하나 문제가 됐던 게 윤석열 대통령 10차 변론기일 변경 신청을 냈습니다. 사실 내일이죠. 20일 원래 그 형사재판에도 출석을 해야 한다는 걸 다 알고 있음에도 10차 변론기일을 내일로 잡았는데 헌재가 변경 기각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일단 이번에는 김민주 대변인 먼저 얘기 좀 들어볼게요. 저는 이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신청을 했는지 전혀 이해가 되질 않아요. 네. 예를 들면은 예전에도 무슨 변론에 나와 갖고 중국 간첩 90명이 뭐 일본으로 송치됐다. 이게 어제 그 출처가 밝혀졌잖아요. 뭐라더라? 그 이상한 신분이 그건 뭐 비유니까요. 본론으로 넘어가면. 네. 그분 같은 경우 그런 주장을 허무맹랑 주장을 하시더니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원래가 이 재판 준비 기일은요 잘 안 나와요. 보통 10분 길어봐야 30분 안에 끝나요. 예. 그리고 헌재에서 재판 준비 기일 할 때 안 나왔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이. 근데 이번에는 왜 나간다는 건지 갑자기 하고 보통 재판할 때요 2개의 사건이 부딪히면은 먼저 오래된 사건을 먼저 하는 게 관례입니다. 법원에. 그걸 뻔히 알고 있을 텐데 왜 이런 무리한 거를 했는지 또 그날 그것만이 하는 게 아니라 구속영장 취소 신문도 하거든요. 그렇죠. 이거 출석 필요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준비기일이라는 거는 앞으로 절차를 결정하는 거예요. 피고인이 필요 없거나 서면을 이미 제출됐으면 서로 양측이 협의하는 겁니다. 기일을 앞으로 어떻게 언제 뭐 증인은 누구 이런 거를 하기 때문에 보통 10분이 끝나거나 아무리 중요한 사건도
30분 이상 걸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재가 좋아요. 그러면 당신들이 10시니까 우리가 2시로 했으니까 1시간 늦춰줄게요. 충분하게 방어권도 보장해주고 양보를 한 겁니다. 헌재가. 어차피 국회 측과 비슷한 입장인 것 같긴 한데. 아니죠. 이거는 그 기본적으로 저기 재판 준비 기일에 몇 분 걸리는지 변호사들 지나가는 10명한테 물어보면은 뭐 저쪽의 극우적인 변호사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10분, 20분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네. 보통 피고인이 나가지도 않아요. 일단 여기에 대해서 근데 방어권 보장이라는 거 얘기도 또 나와서요. 신주호 부대변인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일 그러니까 변론 준비 기일만 열리는 게 아니에요. 예. 형사재판정에서. 변론 준비 기일만 열린다면 대변인님 말씀하신 것처럼 굳이 윤석열 대통령이나 변호인단이 신경을 크게 안 써도 돼요. 대표 변호사 한 명만 가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내일은 변론 준비 기일만 열리는 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신문이 열립니다. 네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구속 취소 신문이 열리는 거는 진작에 잡아놓은 일정이잖아요. 예. 근데 거기에다가 대고 지금 헌법재판소가 새로운 변론 기일을 지정해가지고 주요 증인들, 특히 대통령 측에서 요구한 주요 증인들까지 불러갖고 신문을 진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말이 됩니까? 그래놓고서 지금 어제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간곡히 호소를 해갖고 네. 부탁을 들어줬다고 하는 게 1시간 연기했습니다. 그렇죠. 1시간 연기했어요. 이거는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 방어권 보장이 충분히 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구속이 되어 있어요. 네. 구속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방어권 보장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근데 지금 이 변호인단 자체가 형사재판에 임하는 변호인단과 탄핵 심판에 임하는 변호인단이 같은 변호인단일 거예요, 사실상. 네. 그렇다라고 하면 이분들이 논리를 구성함에 있어서 과연 얼마나 시간이 부여가 됐겠느냐. 탄핵 심판과 형사재판에 임하는 논리 구성 자체가 다릅니다. 달라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갑자기 갑자기 지정된 그 증인들에 대한 헌법재판, 탄핵 심판의 그 변호인단들이 구성하는 논리 시간이 얼마나 주어졌겠느냐. 굉장히 어렵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방어권 보장이 되고 있지 않다. 음.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 날 25일 날 해도 늦지 않습니다. 사실상 닷새 미루는 거잖아요. 예. 이 닷새 동안에 뭐 크게 상황이 변합니까? 뭐 대통령 그 탄핵 결정을 내림에 있어서 닷새가 지난다고 해서 과연 그게 큰 영향력이 있을까요? 저는 오히려 헌법재판소가 이 10차 변론을 다음 주로 지정을 했어야지 본인들이 받고 있는 여러 국민적인 비판과 의구 섞인 시선들을 벗어날 수 있었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일 오는 증인들은 주요 증인들입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헌법재판소가 굳이 피청구인이 안 나와도 우리가 진행할 수 있다 이런 논리를 펼 게 아니에요.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피청구인이 현장에서 그러니까 대통령이죠. 피청구인인 대통령이 현장에서 뭐 내일 오는 증인들 한덕수, 조지우, 홍장원 이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 약간 의아함이 있거나 거기에 대해서 무언가 질문하고 싶거나 사실관계를 명확히 따져볼 게 있다고 한다면 현장에서 듣고 바로 질문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지금 피청구인이 없어도 탄핵 심판이 가능하다. 이거는 피청구인 당신은 굳이 올 필요 없다. 당신이 이 사실관계에 있어서 뭐 따져볼 것이 있어도 그것을 듣지 않겠다. 이 선포를 한 것과 전 다르지 않다고 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향후 탄핵 심판에 있어서 어떠한 판결을 내리든 굉장한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제 조금 만약에 너무 모진 결정이었다 약간 이런 의견도 네. 있긴 했는데요. 이 이야기 저희가 잠시 후 4부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야만만 함께하고 있습니다.